자, 9주차 3강에서는요, 집단 중심 지도 방법에 대해서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네, 집단 중심 지도 방법은 앞에서 배우셨던 2강에서의 개인 중심 지도 방법과 좀 비교를 해서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첫 번째, 집단 중심 지도 방법의 개념부터 살펴보도록 할게요. 집단 중심 이런 청소년 지도는요, 청소년 지도자와 뭔가 공동의 목표를 지닌 청소년 집단이 함께 만들어 나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집단의 역동성과 지도자의 이런 리더십을 서비스 매개물로 해서 이루어지는 지도의 형태이기 때문에 청소년 지도 현장에서 가장 빈번하게 자주 활용돼야 되는 중요한 접근 방법입니다. 다음은 집단 중심 지도 방법의 필요성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집단 내에서 개인 청소년이 발휘할 수 있는 이런 외적인 능력을 이 청소년들이 갖추고 있는지에 따라서 초기에 바로 이제 집단 중심의 지도 방법이기 때문에 집단 응징력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같이 함께 누구나 다 공동 목표를 추구하고자 하는 이런 응징력이 있는가. 자, 이런 것들이 개개인이 발휘할 수 있는 외적인 능력이 있으면 좀 더 커질 것이고, 그렇지 못하면, 이게 흐트러지거나 깨어지게 되겠죠. 그래서 우리는 이런 집단 중심으로 지도 방법을 했었을 때 훨씬 더 이런 그 집단 응징력이 효과적이다라고 말할 수 있고요. 자, 두 번째, 집단 내에서 수용이 되면 일단 개인의 이런 감정적인 지능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제 보통 뭐 정서지능, 감정지능 이런 얘기들을 하죠. 자, 그 감정지능 같은 경우는 조금 더 한번 찾아볼 필요가 있는데요. 일반 지능과는 다르게 여러분들 이제 감정지능, 정서지능 해서 우리가 감정이긴 하지만은 타인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아는 거, 뭐 이러한, 그래서 EQ, 뭐 이런 얘기들을 합니다. 그 다음에 성공적인 이런 집단 구조화를 위해서 필요한 능력이 더욱더 쉽게 장려된다. 그렇기 때문에 개인 중심보다는 집단 중심이 훨씬 더 유리할 수 있죠. 자, 세 번째, 초기에는 집단 내에서 가시적인 이런 작업, 다시 말해서 프로그램, 설계와 같은 이런 능력의 재구성에 따라서 위계가 결정되지만 이후로 갈수록은 이런 집단 조직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또는 팀워크가 좋아질 수 있도록 이런 개개인의 감정의 발달로 이어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개인의 감정이긴 하지만 집단 중심 주도 방법을 통해서 우리는 팀워크, 집단의 조직력을 활성화시킬 수 있겠죠. 다음은 집단 중심 지도 방법의 목표입니다. 자, 인간의 이런 생활 주기, 라이프 사이클을 통해서 생존을 위해서는 필요한 이런 생물학적 욕구 외에도 기본적인 욕구로서는 또 뭐가 필요하죠? 레슬러가 말했던 이런 소속에 대한 욕구라든지, 그쵸? 그 다음에 중요한 개인으로서 뭔가 내가 한 개인으로서 인정받고자 하는 욕구, 또는 참여에 대한 욕구가 굉장히 청소년 시기에 강하게 되는데, 이러한 다양한 욕구들을 충족시켜주기 위해서 우리는 집단 중심 지도 방법의 목표를 세우셔야 합니다. 자, 첫 번째 집단의 역할은요. 집단 구성원이 해야 하는 행동으로서 집단 내에서 수행하는 이런 역할 수행의 정도에 따라서 지도의 효율성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런 청소년 집단을 대상으로 할 때는 이들이 수행해야 할 역할 수행의 정도를 좀 미리 설정을 하시고 진행하시는 게 바로 이 교육의 효과를 높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집단 규범입니다. 형식화된 이런 규범은 어느 정도 매뉴얼화 되어 있어야 되며 모든 이런 청소년들이 추동자가 따를 수 있도록 어떠한 과정 또는 규칙을 정립해 놓는 것이 중요하고요. 대부분의 이런 규범들은 좀 비형식적인 것들이 많기 때문에 뭔가 활동을 시작하기 전에 어느 정도는 좀 규범화 해놓는 게 좋습니다. 세 번째, 집단 계층입니다. 상호 간의 이런 관계가 불분명하더라도 집단 구성원에서 뭔가 상호작용을, 그 상호작용에 영향을 미칠 수 있고, 의미 있는 이런 영향을 미칠 수 있게끔 조직 내에서의 위기를 파악하는 것이 바로 이런 집단의 효율성을 높이는 데 상당히 중요한 요소가 될 것입니다. 자, 다음은 이런 집단 중심 청소년 지도 방법의 유형인데요. 자, 집단 중심 지도 방법의 이런 기본적인 형태에 대해서 먼저 살펴볼 건데 대부분 한 3명에서 15명
이 집단의 크기인데 어느 정도의 이런 인원수가 가장 적절할까요? 네, 학자들에 따르면 한 6명에서 8명이 최적이라는 평가가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방법은요, 토론기법, 의사소통기법 이런 것들을 들 수 있고 집단 내에서의 이런 의사소통 구조가 지도력이라든지 집단의 만족도, 그 다음에 문제 해결력, 그 다음에 효율성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바로 이 집단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서 우리는 기본 형태를 잡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집단 이런 지도 방법 형태별 상호작용인데요. 네, 이런 그 상호작용 유형에 따른 여러 가지 청소년 지도 방법의 유형이 있습니다. 첫 번째가 강의 기법 다 아시는 거고, 토론 기법, 그다음 브레인스토밍, 그다음 역할 연기, 현장 학습, 그다음 게임 및 시뮬레이션, 그다음 레크레이션 등을 들 수 있습니다. 집단 중심 청소년 지도 방법의 대표적인 유형을 좀 더 상세히 살펴보도록 할 건데요. 네, 브레인스토밍입니다. 이 브레인스토밍은요, 창의적인 발상 기법 중에 하나죠. 그래서 집단 소속의 인원이 자발적으로 자연스럽게 양적으로 다양한 아이디어를 많이 낼 수 있게 하는 방법. 그래서 제시된 아이디어 목록을 통해서 특정한 문제에 대한 해답을 찾으려는 것입니다. 자, 대부분은 이제 표현하기. 어떤 조금 답이 엉뚱하거나 좀 이상하거나, 과연 그럴듯할까? 그런 아이디어를 제외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다듬어지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또는, 과연 실현 가능성이 있을까? 상상에 지나치지 않을까 한다 하더라도 무조건 떠오르는 아이디어들은 다 받아들이는 것이 브레인스토밍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려면 굉장히 좀 자유스러운 분위기 속에서 제한을 받지 않고 어떠한 아이디어 괜찮아 라는 것에서 시작하시는 것이 좋겠죠. 자, 또한 마찬가지로 평가를 해서는 안 됩니다. 내놓는 아이디어에 대해서 어떠한 평가를 하지 않고 다른 사람에 대한 평가도 하지 않은 채 아이디어의 양을 많이 늘리는 방법. 그래서 여기서는 아이디어가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 이런 것이 요구되기 때문에 양적인 이런 증가를 하다 보면 나중에는 결국에서는 그 다양한 아이디어 속에서도 굉장히 괜찮은 아이디어를 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에 중간에 변경을 해도 될까요? 맞습니다. 타인의 아이디어를 수정하거나 확대시키는 것들을 권장하는 것이 바로 브레인스토밍입니다. 그 다음에 토론기법. 자, 토론기법은요, 조금 이제 소집단의 그룹, 6명 정도를 한 집단으로 형성을 하고, 6분 정도나 한 10분 정도의 짧은 기간 동안에 집중적인 집단 토론을 하시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이런 토론 기법은요, 토론하는 집단이 토론 내용이라든지 방법에 대한 사전 지식이 없이 잘 모르는 상태에서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개별당 어느 정도 1분 이상씩은 조금 주어서 간단히 소개를 한 다음에 토론을 좀 하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이런 토론의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는 시간을 좀 정해두고 무조건 그 시간 안에 결과를 조금 끝내도록 하는 것이 이 집중해서 고도의 집중력을 발휘할 수 있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다음 세 번째로는요, 역할 연기입니다. 타인의 역할을 한번 지정을 해서 연기를 해봄으로 인해서 자신과 타인을 이해하는 데 도움을 주고자 하는 플레이입니다. 그래서 이런 집단 구성원들에게 서로 다른 역할을 주고 어떤 이제 가상적인 이런 상황 속에서 서로 협의해서 결정을 내리게 함으로써 다른 역할을 맡아본 사람들 간의 원만한 타협을 해보도록 하는 기법. 그 다음에 이제 게임 및 시뮬레이션을 보시면요. 학습자가 지식, 기술을 직접 얻도록 하거나 또는 학습 행동에 참여하도록 하는 실천적인 과정을 유도하는 기법이고요. 이 방법들은요, 좀 인위적인 이런 문제나 사건, 상황, 주제와 유사한 환경을 만들어서 제공을 해서 어떠한 이런 가상 시뮬레이션 현장에서 어떠한 그 문제 해결 또는 이들에게 적합한 방법들을 끌어내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네, 다음은 이런 상호작용의 이런 형태별 청소년 지도 방법을 다양화해라 라는 것을 좀 더 강조하고 싶습니다. 자, 교수 전략을 광범위하게 그리고 조금 더 복합적으로 지도할 것인가, 또한 청소년은 이런 지도 능력을 어떻게 수행할 것인가가 굉장히 중요한 이슈가 될 것입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이런 개인 학습의 이런 유연성은 모든 학습자가
필요로 하는 능력이라든지 요구에 맞는 어떠한 범위를 설정하셔야 되고요. 전반적인 이런 흐름으로 작업을 수행하게 됨을 여러분들이 이해하셔야 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단계별 이런 집단 지도 과정을 좀 살펴볼 건데요. 청소년 집단의 이런 발달 단계에 따른 지도 활동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사전 단계에서는요. 당연히 활동의 목표 설정부터 시작하셔야 되고요. 청소년 집단을 어떻게 내가 구성할 것인가를 선정을 하시고 집단 활동에 대해서 이제 승인을 받고 그다음에 이제 잠재적인 이런 후원 기관이라든지 청소년들에 대한 사정을 좀 살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적절한 청소년들을 모집하시고 활동 환경을 준비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사전 단계에서 이미 이들에 대한 오리엔테이션이 마무리가 되셔야 되겠죠. 자, 그 다음 초기 단계에서는요. 좀 더 활동 분위기를 어떻게 좀 편안하고 자유롭게 안락하게 조성을 한다. 집단 목표를 내가 설정을 한다. 그 다음에 각 과제별 과업 목표, 그 다음 집단 유지 목표 간에 어느 정도 균형을 유지를 해라. 그 다음에 집단을 어느 정도 좀 구조화 시켜라. 집단 활동에 대한 이런 동기나 능력을 좀 촉진해라. 그 다음 활동 목표와 그다음 집단의 기능에 대해서 충분히 학습자, 청소년들에게 설명을 좀 해라. 그 다음에 중간 단계 넘어가시면요. 활동을 실제로 준비하는 단계고요. 청소년들이 이런 목적 성취를 지도를 하시고 활동을 조금 더 구조화 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 활동을 좀 평가를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 마지막 종결 단계에서는요. 활동에 대한 의존성을 좀 더 간소화시키고 이거 활동을 좀 마무리하셔야 되겠죠. 그 다음 이런 활동 종결에 대한 감정을 청소년들이 처리할 수 있도록 지도를 하셔야 되고요. 중간중간에. 청소년들이 미래에 대한 이런 활동 참여 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지도를 하시고 마지막으로 실행된 이런 청소년 활동에 대해서 전체적인 총괄 평가를 청소년들과 함께 진행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9주차 수고 많으셨고요. 자, 이번 주의 과제는요. 지금까지 청소년 지도에 있어서 그 두 가지 방법을 살펴보셨습니다. 하나는 개인 중심 지도 방법이고요. 두 번째가 집단 중심 지도 방법인데요. 자, 뭐 어떤 게 더 옳다 그르다가 아니죠. 그래서 이 두 가지 개인 중심 지도 방법과 집단 중심 지도 방법의 이런 그 차이점이 발견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공부를 좀 하셔서 개인 중심 지도 방법과 집단 중심 지도 방법에서의 차이점을 간단하게 기술하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